의혹을 제기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영화 비스티 보이즈의 장면을 흑백 처리하여 마치 지기현 판사의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여 방송에 내보냈고, 이로 인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높여지면서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 간의 지지율 격차가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여론 분석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보여서 자 왼쪽에 사진을 저 한 유튜브에서 좌파 매체 유튜브에서 저게 지기현 판사가 지금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내람 담당 판사 지기현 슬기로운 룸빵 생활 남의 돈으로 2차까지 해서 저 판사가 지기현 판사가 지금 룸살롱에 가서 저렇게 접대받는 것처럼 저 사진을 띄웠어요. 방송에서 저렇게 하고 저게 이제 막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옆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사진입니다. 자, 앞서서 본 사진 보셨습니까? 저 사진을 흑백 처리 방식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끔 흑백 처리를 해서 저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저 장면, 자, 이게 윤계상입니다. 비스타 보이즈, 영화 비스타 보이즈, 윤계상과 하정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비스타 보이즈 영화의 그 한 장면인데 저걸 흑백 처리를 해가지고 저게 지기현 판사다 룸살롱에 가서 방송했다는 것처럼 방송을 해서 막 퍼뜨리고 있는데 저걸 역시 팬카페가 무서운 커뮤니티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잡아냈어요. 영화에서 장면이다. 저 장면 지기현 판사로 사진 조작하는 장면을 딱 잡아냈는데 역시 조작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이군요. 저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영화 저작권이 있을 텐데, 예. 그 초상권도 있고, 저 아마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큰 문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법적으로 뭐 제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작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 제2의 어디죠?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그거 타고 저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똑같아요. 하나는 이게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막 조작을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제보가 혹시 왔다고 해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한 것이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피섭 이야기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제보라고 하는데 다 가짜로 이제 판명이 났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보라고 하면서 무조건 막 터뜨리는 거 그것이 그때 청담동 때도 그랬잖아요. 그 또 하나는 면책 특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때 김의겸도 국정감사에서 그러네요. 국회에서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저것을 그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뭐 터뜨려 가지고 자기들 당 안에서 당 회의에서 또 막 돌려보고 막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김용민이 국회에서 한 거예요. 정말 그런 자료를 갖고 제보를 갖고 있다면은 수사 의뢰를 해야죠. 수사를 제보 들어온 거 전부 다 넘겨주고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이 발언이 면책이 되는 그 국회에서 저 이야기를 한 거 면책 특권을 이용했다는 게 두 번째로 똑같고 마지막에 지금 저 무슨 매체죠? 극자 유튜버. 예. 극자 유튜버 매체가 이걸 또 받아서 퍼뜨리잖아요. 이게 그때 김의겸이 극자 유튜버하고 같이 하면서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협업. 민주당과 극자 유튜버가 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똑같네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터뜨리고 이것을 극자 유튜브에서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내보내면은 또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다 가짜로 이제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로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따라 하는데 문제는 그 대선을 앞두고 전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우파를
그 악마화하는데 저걸 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예. 그런데 사진을 잘 보면요, 저 사진을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자, 영화의 그 사진을 사실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흑백 처리를 해서 마치 직위원 판사인 것처럼 상황을 인식하도록 사진을 상당히 조작한, 저런 식으로 해서 저 눈살롱에서 직위원이 저렇게 여성의 옆에 있고 여성 옆에서 여성이 이렇게 만지는 것까지 이렇게 조작하는, 오히려 윤계상 하정우의 이 두 배우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도 걸리겠는데요. 저는 그게 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두 배우의 초상권뿐이 아니고 또 명예훼손도 있죠. 그리고 또 영화 제작사가 저거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영화 제작사가 또 저기 어떤 뭐 제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작 또 다른 매체에서도 또 저렇게 하면 또 막 퍼뜨릴 거 아니에요. 예. 독자 매체에서 그것도 다 봐서 일일이 다 법적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직위원 판사 쪽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영화사 쪽이나 또 배우들도 같이 그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예. 법원도 좀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사진 계속 띄워놔 주세요. 다른 사진 말고 저 다룰 때 저 사진 아까 그 영화 사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청담동 술자리 시즌 2냐, 청담동 시즌 2냐 이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보면 각종 막 그 구판부터 해서 예. 뭐 미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조작을 하고 세월호, 이태원, 천안함 막 사건이 날 때마다 조작을 했잖아요. 그것에 그래서 아주 실제 사실인 것처럼 막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이제 거기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 그 강우병이나 아니면 사드나 뭐 그 천안함 여기 괴담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지난 총선 때 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 당시에 이제 괴담을 조작을 하고 뭐 준비를 할 때 진실하고는 상관없었다. 진실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흠집만 내면 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흠집만 내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도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제보가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뭐 혹시를 뭐 제보를 조작을 한 건지 그렇다면은 일단 그 청담동 때도 마찬가지죠. 진실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예. 그리고 그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김앤장 그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이 뭐 몇십 명이 왔다. 그러면 김앤장 쪽에 확인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네요. 예. 자료 요청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짜라고 그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은 터뜨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진실에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진실에 접근을 일부러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저는 아주 교묘하다고 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어제 뭐 그 민주당이 뭐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 룸사롱 뭐 그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 뭐 했잖아요. 가게를 네. 공개를 했죠. 했죠. 예. 근데 내부 그게 뭐 인테리어도 좀 일부 공개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8월 달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8월. 지난해 8월. 예. 그런데 어제 김용민이 그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룸사롱 가서 하루에 100만 원 뭐 한만 100만 원 200만짜리 술을 먹었는데 그 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바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직위원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교묘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호의를 봐주는 대가로 누군가에게서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 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점이 아니잖아. 그 룸사롱 사진 찍은 건 8월이고 어쨌든 거기 뭔지 모르지만 8월 달 사진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한 건 12월 달이고 그리고 뭐 재판 받은 거는 훨씬 뒤잖아요. 또 그렇게 매칭을 계엄하고 연관해서요? 계엄을 하고 연관을 했어.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폐언의를 봐주는 대가로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었다. 이런 식으로 역더라고 어제 제가 그 김용민 그 의원의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는. 네.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죠. 김용민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하기 한 이미 4달 전에 내가 비상계엄을 할 테니까 너한테 내가 술집 다이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내 재판이 당신에게 이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뭐 굉장한 상상력을 넘어서.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지기현 판사가 침묵하지 않냐, 무언의 말을 하지 않으니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의원들마다 막 달라요.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저 술 먹은 사람이 뭐 변호사 누구다 이런 사람을 하고, 어떤 의원들은 검사하고 술 먹었다. 이게 말도 안 맞아요. 누구하고 뭐 검사하고 술 먹었다고 주장한 사람들 있고 변호사하고 술 먹었다고 주장한 사람들 있고 막 막무가내식으로 추측성 발언을 막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이제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인지 전혀 내용이 없다, 근거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입장을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그냥 입장이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입장이 없죠. 예. 아니 입장이 뭔가 저게 뭐 일이 있어야지 입장을 내는 것이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입장을 냅니까? 그걸 이런 거죠. 저는 이런 그 해명을, 그 법원의 해명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가 입장 내는 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한 게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때 뭐 청문회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네. 불출석 사유서가 짧다고 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불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불출석하는 이유가 출석을 하면은 어떻게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그것을 뭐 파헤치겠다는 거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딱 짧잖아요. 간단 네. 명료하잖아요. 네. 불출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가 짧은 거죠. 이것도 뭐 조작이고 이런 것이고 또 그 내부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는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것은 팩트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팩트가 없으니까는 더 이상 뭐를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이고 그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를 그 안에다 다 담았다고 보면 다 짧은 예. 문장 안에. 혹시 지기현 판사 사진도 지금 준비된 게 있나요? 자, 지기현 판사하고 윤계상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나요? 자, 윤계상과 지기현 판사 두 사람을 비교한 게 있네요. 아까 룸살롱에 마치 비스티 보이즈 그 장면이 룸살롱의 사진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보도한 걸 잠깐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윤계상이었죠. 사실은 그게 윤계상을 흑백 처리해서 지기현 판사처럼. 그런데 윤계상하고 지기현 판사가 비슷하나요?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완전히 스타급 미남 배우가 됐네요. 상당히 그런. 자,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저기 사진 흑백 처리를 한 거면 어디 그 노숙객처럼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자, 윤계상을 노숙객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흑백으로. 자, 그 옆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윤계상이 젊을 때의 그 모습인데, 자,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관련 사진이 있다 이런 게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 사진을 공개하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만약 사진이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것은 뭐 제2의 청담동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사진을 공개를 벌써 했겠죠. 아니면은 사진을 뭐 필요하다면은 뭐 법원에 제출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뭐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으니까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명확하고, 만약에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진 아닐까? 아니면은 룸사롱 입구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그거 아무데나 가서 그거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때 청담동 때도 그걸 뭐 극자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을 했어요. 여기가 그 술집이다. 그런데 그 술집 안에 있었다는 거는 아무것도 팩트가 사실이 확인이 된 게 없어요. 룸사롱 전국에 뭐 수천 개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지기현 판사가 갔다는 증거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의 자료밖에 없으니까는, 아니면 아예 없든지,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겠죠. 예. 야, 그 사이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기현 판사 네. 관련해서 비스티 보이즈의 영화 그 한 장면을 갖고 룸살롱, 지기현 판사가 저 룸살롱에 가서 술 먹은 것처럼 저렇게 좌파 매체가 보도하고 이걸 막 퍼뜨리고 있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었어요.
요 이제 장면은 안 봤을 텐데 네네, 느낌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어떤 분석을 하게 되냐면 지금 뭐 대선 후보 지지율로 봐도 결코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더 유리한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의원 또 민주당에서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하는 걸 보면 저는 뭔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는 드러나서 보지 못한 자료 중에 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토론이나 또는 막판 선거전에서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런 뭔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사진을 가지고서 지기현 판사 방금 전에 지금 김용민 의원이 지기현 판사를 구구의 영웅으로 지금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물도 지기현 판사 그 자체로도 잘생긴 인물이지만 윤계상 배우하고 또 비교를 해버림으로써 우리 계상 오빠가 됐어요. 또 계상 오빠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영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가 있는데 2021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생태탕으로 생태 쓰면서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줘 버렸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 왜냐하면 전혀 하등 이를 이유가 없거든요. 지기현 판사를 왜 지금 불러 소환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당치도 않은 사진, 비스티 보이즈라고 하는 영화 사진을 놓고서 저건 정말 누가 봐도 다 윤계상이고 옆에 또 하정우도 있잖아요. 예. 그럼 누구 또 한 사람 더 나와야 되나요? 아, 또 주인공이 또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스티 보이즈 정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자체가 밑에 주연 윤계상 하정우까지 적혀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이걸 지기현 판사라고 우기는 것은 뭔가 지금 민주당 내에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른바 굉장히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불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지금 판세에서 지기현 판사까지 불러낼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ARS 조사에서는 지금 계속 7% 아니면 8%도 나왔었죠. 예. 8% 나오고 한 자릿수 격차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골든 크로스도 이번 이제 주말에 이게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토론을 하고 또 몇 가지 그 어떤 긍정적인 이 신호들이 있으면은 골든 크로스도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일단 계속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ARS 조사는 정치 고관심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높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거 응답자가 본인 의사를 그대로 뭐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그 분석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예. 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세가 뭐 있으면 쭉 앞서가는 후보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그 분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20% 격차도 실제로는 그렇게는 나지 않을 것이다.는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 지금 어쨌든 막판에 이제 총력전을 기울이면은 토론회도 시작되고 하니까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여론조사가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지금 ARS 조사라고 하고 전화 면접 조사에 좀 약간의 격차가 있다. 근데 전체 이제 추세로 보면 지난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상승세의 흐름이라는 건 똑같이 이제 흐름이 맞죠. 그런데 그렇죠. ARS 조사가 아무래도 좀 빠르게 그 여론을 반영한 측면을 볼 때 이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오는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더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그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50% 나오는 조사는 거의 드뭅니다. 저기도 지금 45% 정도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이재명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민주당에서 나올 때는 지금은 30%대 후반이지만
이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되면 확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가반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는 역대 최다 득표를 할 것이다. 대선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다 득표가 87 체제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51.6%. 그런데 그것도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0%대 중반 정도에 갇혀 있으면은 지금 나머지를 다 합하면은 결국은 뭐 55%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단일화든가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김문수 후보가 27%였잖냐. 그 MBS 조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전화 면접 조사. 한국갤럽이나 이제 MBS가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데 MBS 조사는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죠. 그러니까 무작위 어떤 추출이 아니고 MBS 자체 여론조사 대상을 3,600명 정도를 선정해 놓고 그중에 전화를 해서 그중에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다. 딱 대상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는 평균적으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투표는 23%는 안 합니다. 지난 대선과 그 지난 대선을 볼 때 유권자들 모두 다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23% 정도는 안 하죠. 77%. 그 77% 투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게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선거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오느냐.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지지율이 약간 뭐 4, 5% 봐도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허상이 되는 건데 전화 면접 조사에도 그런 약점이 있죠. 그래서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감을 줬을지 모르지만 ARS 조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참고 자료가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지금 그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단일화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만 단일화 관련된 점차 압박도 사실은 나오게 마련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일단 뭐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막판에 예. 단일화하면은 아마 그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그 순간까지가 그 데드라인이 되고 물론 뭐 그 투표용지 인쇄하고 나서도 만약에 단일화하면은 투표장에서 이 후보가 한 사람을 사퇴했다고 이제 공지가 되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하는 것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뭐 지금은 이준석이 탐탁지 않아도 저도 이준석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면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이재명 집권을 막고 나서 이재명 집권을 하면은 나라가 전체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은 단일화가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단일화는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단일화 하면은 본인으로 단일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김문수로 단일화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는 그러면 본인은 계속 완주한다는 뜻을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과연 이 막판에 가서 본인이 어떤 유의미한 지지율, 그러니까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완주를 해서 득표가 얼마나 될지 그것까지 확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니까 지금 이 조사에 의하면은 단일화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기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래서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 이준석이 떠안아야 되는 그 책임감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이 만약에 당선돼서 집권을 한다면 그 5년 동안 그거는 계속 이준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은 이준석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여론조사 짧게 한번 좀 먼저 살펴봤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큰 흐름은 일단 상승세를 계속 어떻게 이어가느냐. 실제로 7%포인트까지 점점 좁혀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40%로 넘어가는 순간에 지지율이 40을 넘으면 그때는 실제로 골드크로스가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럼 판세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들 대세론이라는 것이 사실 무섭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투표층을 투표하겠다는 그래서 이미 어떤 결정을 한 분들은 뭐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20%에서 30%의 상당한 유권자들은 투표 한 일주일 전에
마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조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동적이죠. 그리고 그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유동적이긴 한데 예. 이재명은 유동적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저는 굳혔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 지지율이.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내놓고 하지만은 그 정책이 결국은 뭐 중도 우파를 겨냥해서 내놓는 것들도 있고 지금 혼재돼 있거든요. 예. 뭐 양곡법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뭐 또 어떤 뭐 그 자본주의적인 그 시장 경제적인 이런 또 방안도 내놓고 하니까 혼재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들락날락 할 건 없어요. 그 들쭉날쭉할 건 없고 그냥 이 40% 중반이나 이렇게 쭉 갈 텐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도 이 본인이 요구한 조건 중에서 3가지 요구를 했지만은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면은 한동훈도 선거운동에 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아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개헌을 그 기초로 해서 또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선대위와 별도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개헌특위나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이 중도층에 이렇게 그 득표활동을 벌이고 하다가 마지막에 단일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 상승하는 효과들이 요소요소에 지금 앞으로 그 19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주제를 실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에 대한 압박이 엄청 강해지고 있는데, 자, 벌써부터 지기현 판사에 대한 조작이 시작됐는데 딱 걸린 게 있습니다. 룸살론 사진이라고 지금 막 좌파 유튜브 매체에서 방송에서 띄우고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데, 자, 그게 딱 걸렸어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 한번 사진에 보시죠. 저 사진 부분을 조금 제일 왼쪽에 있는 걸 좀 크게 키워줘야죠. 그러면 너무